귀로 듣는 감성 에세이, 읽어주는 브런치.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브런치 레나입니다. 오늘은 브런치 스토리에서 연재 중인 변리 작가님의 오늘도 잘 삼켰다. 말 못한 하루를 에세이를 낭독합니다. 반짝이는 나의 계절의 저자이기도 한 작가님은 다정함을 배우고 다정함을 나누는 삶을 지향하며 브런치에서 진심 어린 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요리하기. 일요일 아침, 꿈과 현실 사이 잠에서 깨어났다. 남편의 입맞춤으로 눈을 뜨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안을 따스하게 감싸는 장면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깨끗이 정돈된 방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남편이 정성껏 준비한 브런치와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런 완벽한 아침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지만 눈꺼풀이 가볍게 열리며 마주한 현실의 아침은 이렇다. 바닥에는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옷가지들이 놓여있고 책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클래식 음악 대신 어제 틀어놓고 꺼놓지 않은 TV 소리가 여운처럼 남아있고 맛있는 브런치 대신 어제 치우지 못한 설거지가 주방 한 구석에 쌓여 있다. 커피를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짐작하면서 정리를 시작하였다. 남편은 주중의 피곤함을 주말에 보상받듯 늦잠을 자고 있다. 곤히 자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피식피식 나왔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옷들과 책들을 정리하고 밀린 설거지를 숙제하듯이 후딱 해치운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봄동이 눈에 들어온다. 흐르는 물에 봄동을 깨끗이 씻어 듬성듬성 썰어주고 쌀뜨물에 된장을 후루룩 풀어 봄동 된장국을 만든다. 청양고추와 마늘, 파를 넣고 보글보글 졸여주면 아침 준비는 끝이다. 두 손이 바빠진다. 거창한 요리는 아니지만 주말 아침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시간을 함께 보낸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나누는 행위이다. 행복을 나누는 축제이다. 어쩜 삶의 기본적인 자세인지도 모른다. 불 위에서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음식에 따라 행복도 지글거린다. 내가 꿈꾸어왔던 이상적인 아침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 혼돈 속에서도 나름의 따스함이 묻어나온다. 흩어져 있는 옷가지들은 우리가 보낸 하루하루의 흔적이고 나뒹구는 책들은 우리가 쌓아온 이야기들이다.
어수선한 방 안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호흡하는 공간임을 증명하는 것 같다. 정돈된 완벽함보다 소소한 불완전함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매력일지도 모른다. 힘들고 지치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의 품 안에서 이런 작은 불완전을 껴안으며 우리는 각자 사랑의 방식들로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아침 이상적인 아침을 맞이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따스한 손길은 파묻힌 옷가지들 너머로 나를 안심시키고 곤히 자는 모습 역시 나에게 깊은 평안을 준다. 사랑은 어쩜 결국 완벽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완전한 순간들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데 있음을 깨닫는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시간을 나누는 일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인지도 모른다. 일터는 전쟁터, 점심은 피난처. 출근길은 이미 전쟁이었다. 알람보다 일찍 깬 내 눈이 이상한 거지. 세상은 단 한 번도 나보다 먼저 일어났던 적이 없다. 눈 떠보니 마감 전날이고 출근길은 온통 자동차 지옥이다. 막히다 못해 아예 서 있는 대로변. 차창밖 풍경의 사람들은 다들 눈에 생기가 없어 보인다. 내가 그래서일까? 매일 반복되는 나의 패배 선언. 회사에 도착하면 전투는 본격화된다. 매일은 폭탄처럼 터지고 실시간 총알이 날아다닌다. 회의는 피할 수 없는 사격전이다. 혹시 이거 오늘까지 가능하실까요? 라는 말은 이거 오늘 안 하면 너는 죽는다. 이런 뜻이고 간단한 수정이에요. 이런 말은 엄청나게 깁니다. 라는 완곡어법이다. 나는 누군가의 기획서에 피드백을 주고 누군가의 피드백에 조용히 상처받는다. 그렇게 오전을 전투적으로 보낸 나에게 사내 메신저의 알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런 문구는 구원의 신호탄이다. 드디어 나에게 휴식이 찾아왔다. 폭풍 같은 일처리는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야 해방이다. 하지만 또 한 번 본격적인 회의를 한다. 메뉴 회의. 점심 뭐 먹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하루 중 가장 적극적인 소통이 보고가 아니라 점심 메뉴 정하는 시간이라니. 국물 있는 거요? 오늘은 한식이 땡기는데 파스타 먹을래요? 수십 개의 대화가 오가고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김밥 천국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 매번 메뉴 회의를 하면서도 우리는 늘 김밥 천국으로 간다. 회사 앞에 있고 빠르고 메뉴가 다양하고 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익숙하고 평범한 밥집에서 누군가는 오늘 처음으로 웃는다. 누군가는 작은 한숨을 내쉰다. 누군가는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농담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전우회로 한 끼 식사를 한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떡볶이를 입에 넣는다. 한 입 베어문 떡볶이가 너무 맵다. 입술은 얼얼하고 눈물이 찔끔 나온다. 그런데도 젓가락을 멈추지 못한다.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인생을 닮아서기 때문이다. 사는 게 원래 맵고 짜고 아주 가끔은 떡볶이처럼 달콤하기 때문이다. 맵고 짠 하루를 달래줄 달콤한 순간 하나쯤은 나 자신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이다. 인생은 모든 맛을 품어야 깊어지는 것이다.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실적이 나의 속을 타들어가게 하고 은행 잔고는 짜디짠 멸치 육수 같고 혼자 있는 주말엔 외로움이 얼얼하다. 이 순간만큼은 아침의 짜증도 피로도 쏟아지는 매일도 잠시 매운맛에 가라앉힌다. 누가 그랬던가? 밥 한 끼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람 하나쯤은 살릴 수 있다. 나는 이걸 알고 이걸 믿는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한 끼 덕분에 오후까지 살아남으니까 말이다. 돌아오는 길에는 다들 말이 없다. 몸은 다시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커피 한 잔씩 들고 자리에 앉으면 그 피난처는 잠시 후면 다시 전쟁터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 배가 부르다. 이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예민해지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 약간은 웃을 수 있다. 직장 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점심시간 하나로 버티는 인생. 피난처가 있어야 다시 전쟁터로 나갈 힘도 얻는 법이다. 인생이 늘 달기만 하다면 그건 어쩌면 미각을 잃은 인생일지도 모른다. 가끔은 울컥하고 때로는 짠하고 그래서 더 깊은 맛이 나는지도 모른다. 지치는 하루 중에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내일도 똑같은 싸움이 기다리겠지만 점심처럼 다정한 휴전은 분명히 온다. 그 한 끼의 온기가 버티는 법을 잊지 않게 해준다. 매일에 나를 살려주고 있다. 한 그릇의 음식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고 있다. 일상의 힘으로. 복숭아 인생. 시장 구석 모퉁이. 조금은 허름한 파라솔 아래 복숭아를 팔고 계신 할머니 모습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복숭아를 샀다. 눈에 띄는 자리도 아니고 간판 하나 없이 종이 상자 위에 복숭아를 소복이 쌓아두시고 사라는 말 한마디 없이 복숭아를 쳐다보던 그 두 눈이 마치 자석처럼 나를 이끌었다. 뽀얀 털, 오묘하게 물든 분홍빛, 어딘가 덜 다듬어진 자연의 거침. 딱 봐도 마트 출신은 아니구나 싶은 그런 외모였다.
이거 농사 지으신 거죠? 많이 익었네요. 조심스럽게 말하자 할머니는 얼굴에 복숭아처럼 잔잔한 주름을 지으며 웃으셨다. 그게 지금 딱 먹을 복숭아지 딱딱하면 아직 마음을 안 연 거고 물렁물렁하면 어서 먹어줘 하는 거야. 복숭아에 마음이 있다고요? 나는 속으로 웃으며 복숭아 몇 알을 골랐다. 사실 골랐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가 슬쩍 내 쪽에 더 잘 익은 걸 얹어주셨다.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종이봉투 새니까 비닐로 싸줄게. 이미 왔던 손님들께 과즙 피해를 준 모양이었다. 집에 와서 비닐봉투를 풀자마자 복숭아의 향기가 폭발했다. 아니, 향기가 아니라 정체불명의 여름 그 자체가 내 주방을 점령했다. 복숭아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는데 이 녀석 갑자기 울컥하며 과즙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손목을 타고 팔꿈치를 지나 복숭아는 거의 나를 씻기려는 의도로 흘러내렸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나는 두 눈을 감았다. 입안에서 무너지는 복숭아의 맛, 혀 위에 번지는 단맛, 그리고 그 속에서 퍼져오는 한여름의 기억들. 잠시 후 싱크대 위에 껍질과 씨앗만 남았고 나는 왼손엔 과즙 묻은 휴지와 오른손엔 멍하니 여운을 담은 채 서 있었다. 복숭아 향기가 손등에 물드는 것만 같았다. 끈적임이 싫어 후딱 씻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잠시 두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달콤한 과즙에 있다. 이 단물은 사람을 설득한다. 묻히고 흘리지만 결국 입가에 웃음을 남긴다. 그때 문득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딱딱하면 아직 마음을 안 연 거고 물렁물렁하면 어서 먹어줘 하는 거야. 복숭아에 마음이 있다는 말. 그건 그냥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아는 마음일 것이다. 그건 어쩜 인생을 복숭아처럼 다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이다. 누군가는 딱딱한 복숭아처럼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론 아직 열리지 못한 감정을 안고 있다. 누군가는 물렁물렁한 복숭아처럼 지금 당장 다가가야만 비로소 그 진심을 맛볼 수 있다. 어쩜 사람 관계도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때를 놓치면 단맛은 사라지고 억지로 베어 물면 떫고 입안에 상처가 생긴다. 복숭아를 고를 줄 아는 사람은 사람도 관계도 인생도 좀 더 부드럽게 맛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시장 모퉁이에서 햇빛 아래 조용히 앉아 복숭아를 팔던 한 할머니가 알려주셨다. 복숭아는 타이밍이야. 늦으면 물러지고 서두르면 속이 떫지. 살면서 딱 한 입의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는 복숭아처럼 부드럽고 단맛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누군가의 여름에
한 알의 복숭아처럼 기억되기를 바란다. 급하게 대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천천히 익어가며 스스로 단맛을 품은 채 말없이 곁에 있는 존재로 말이다. 인생은 그렇게 복숭아 하나를 고르듯 관계도 사랑도 선택도 신중하지만 따뜻하게 다가가야 한다. 서로를 급히 판단하지 않고 조금은 기다려주고 때로는 먼저 달콤한 쪽을 내어주는 너그러움까지 말이다. 복숭아를 먹고 나면 손끝엔 끈끈함이 남지만 마음엔 단맛이 남는다. 관계도 그렇다. 조금 번거롭고 때로는 묻기도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스며 있다면 우리는 그 맛을 잊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삶이 복숭아 같기를 바란다. 먹는 이의 얼굴에 미소를 남기고 손끝을 지나 마음조차 조용히 달게 물들이는 그런 삶. 복숭아는 타이밍이고 복숭아는 마음이며 복숭아는 결국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다. 오늘의 글은 말하지 못한 하루를 조용히 삼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만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작가님이 다정하게 건네는 한마디를 담고 있습니다. 변리 작가님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더 많은 이야기는 브런치 스토리에서 연재 중인 에세이에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머물다 갑니다. 읽어주는 브런치였습니다.